성추문, 입막음 및 장부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기소 절차를 밟기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기소 임부 절차는 내일 오후 1시경에 예정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뉴욕시 공립학교 내 식당 75%가 위생상태 불량으로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0%는 파리와 쥐, 벌레 등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 남부와 중서부 최소 8개 주에서 50건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친북 성향의 교향 악단이 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또 열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공연장 앞에는 이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뉴저지의 11세 여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한 농촌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진술과 외계인의 사체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기소 절차를 밟기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폭풍 전야의 뉴욕시는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뉴욕시경과 협력해 치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성추문, 입막음 및 장부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소 절차를 밟기 위해 하루 전인 오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오경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 자택을 출발해 인근 판비치 국제공항에서 뉴욕행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 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기소 사례인 만큼 CNN, 팍스뉴스 등 대부분 미 주요 방송사들이 자택을 출발해 공항까지 가는 그의 차량 행렬을 생중계했고 마러라고 자택 근처에는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수막과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발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마녀 사냥, 한때 위대했던 우리나라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뉴욕에 도착한 뒤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로 갈 것이며 4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자신의 이정표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기소인부 절차를 마친 뒤 다시 마러라고 자택으로 돌아가며 이날 밤 연설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소 인부 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부 절차에 앞서 맨해튼 지검에 출석해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등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아직 범죄 혐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최소 1개의 중범죄를 포함해 3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날 발송된 모금 이메일에서 우리나라는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미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린 할 수 있고 2024년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번 기소로 인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기소와 재판 사이의 절차를 길게 끌고 가면 2024년 대선 캠페인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을 수 있고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지명에서 1순위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기소권을 역이용해 자신의 대선 출마에 유리하도록 끌고 가면 오히려 지지층을 자극해 승부수로 띄울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기소 직후 트럼프의 지지율은 52%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정부와 뉴욕경찰은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 난동 사건과 같은 소요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시경은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을 비롯해 전 현직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소속 경찰관들에게 출동 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법원과 뉴욕 일대 경비를 강화한 것 이외에도 인터넷상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동이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점을 감안해 뉴욕시는 SNS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과 관련한 선동성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점검한 뒤 관련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보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키샨트 스웰 뉴욕시경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까지 뉴욕시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거나 그 밖의 비정상적인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신빙성 있는 위협은 아직 없다고 말하고 기자회견에 동석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역시 우리는 준비돼 있다면서 교통 통제와 같은 지장은 있겠지만 뉴요커들이 거의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해도 좋다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 인부 절차를 밟는 내일 법원 주변과 맨해튼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케네스 코리 전 뉴욕시경 국장은 얼마나 많은 시위대가 나타날지 시위대의 구성과 심리 상태는 어떨지가 변수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뉴욕시경을 비롯한 관련 당국이 만반의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정치인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뉴욕으로와 기소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한다는 소식도 이런 불안감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린 의원은 오는 4일 기소 인부 절차 직전 뉴욕에서 항의 시위에 참석한 뒤 같은 날 저녁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어라고 연설에도 동석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뉴욕시 공립학교 내 식당 75%가 위생 상태 불량으로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400여 곳에서 쥐나 파리 등 벌레가 발견되는 등 최악의 위생 상태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포스트는 시 보건국 통계를 인용해 시 전역 공립교 1,859곳 중 400여 곳에서 쥐, 바퀴벌레, 파리 등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가 적발된 곳은 100여 곳, 쥐가 적발된 곳은 300여 곳, 바퀴벌레가 적발된 곳은 8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1,380곳이 지난 3년 동안 시 보건국의 위생 단속에 적발됐는데 이 중 620곳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위생 불량으로 1,072번이나 지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무부 규정에 따라 화씨 40도 이하로 육류, 유제품을 보관하지 않은 학교도 4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위생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퀸즈의 글렌옥스의 PS208 초등학교로 2020년부터 쥐, 파리 등이 16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학교 2위로는 총 15건이 적발된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PS138 초등학교가 꼽혔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퀸즈 플러싱의 JHS 189 중학교의 경우 지난 2월 13일 실시된 위생검사에서 쥐가 활동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플러싱 고등학교도 지난 2월 28일 실시된 위생검사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습니다. 벤자민 카도조 고교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실시된 위생검사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전 감사원장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 식당 내 90%가 비위생적인 조리대, 해충이나 설치류 존재 증거, 식재료 보관 온도 규정 위반 등으로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학교 식당 위생 상태 자료가 발표된 후 학교 카페테리아 위생 상태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들의 항의와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주말 미 남부와 중서부 최소 8개 주에서 50건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토네이도로 최소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장희 기자입니다. CNN은 이번 토네이도가 최소 시속 265km에 달했으며 아칸소, 인디애나, 테네시주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보고되면서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칸소주에서 최소 4명이 숨졌으며 테네시주는 당국이 붕괴된 건물을 계속 수색 중인 가운데 9명이 사망했으며 인디애나주에서는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빌비더에서는 헤비메탈 콘서트에 200명이 넘게 운집한 가운데 토네이도가 몰아치면서 극장 지붕이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칸소주의 제니퍼 허브스 시장은 마을 절반이 잘려나갔다고 피해를 전했습니다. 아칸소주도 리틀락에서는 주택 2천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주 지사는 주 방위군 100여 명을 동원해 긴급 대응에 나섰고 주 재난 대응 및 복구기금 25만 달러를 투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인디애나, 아이오와, 일리노이, 아칸소 주지사들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긴급 또는 재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칸소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에서 친북 성향 교영악단이 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또 열어 논란이 빚고 있습니다. 국제탈북민 인권연대를 비롯한 한인들은 공연장을 앞에서 친북 음악회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맨해튼 카우프먼 뮤직센터에 따르면 재미교향악단인 우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우르크 교향악단은 어제 저녁 뮤직센터 머키놀에서 꽃피는 4월의 봄이라는 주제로 128차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친북 성향 재미음악인 리준무 씨가 이끄는 우르크 심포니는 매년 2, 3회 머키놀에서 정기 공연을 하며 클래식 음악 사이에 북한 찬양음악을 포함해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날 레퍼토리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라트라비아타의 아리아 등 잘 알려진 클래식 명곡들이지만 이번에도 중간에 친북 성향 음악을 연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 공연에서 발걸음 등 북한 노래 3곡을 연주해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크게 기사화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25차 콘서트에서는 2월은 봄입니다. 내 고향의 정든집 등 북한곡과 외국곡을 연주했다고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가 공개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9월 공연의 경우 주 UN 북한 대표부 인사들뿐 아니라 팬데믹 이전까지는 UN 총회 참석자 방미하는 북한 외무상 등 고위급 인사도 대부분 직접 방청해왔습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북한 태양절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 보이는 어제 콘서트에도 주 UN 북한 대표부 인사들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김성 대사도 방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연장 앞에서는 친북음악회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도 열렸습니다. 국제탈북민 인권연대 마영애 대표 주도로 뉴욕 제향군인회, 뉴욕 뉴저지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 구국 동지회, 이승만 박정희 기념회 등 50명 이상이 카우프먼 뮤직센터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친 핵도발을 자행하는 김정은 정권을 규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시위대는 미사일 광신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리틀 로켓맨의 범죄를 위한 심판의 시간, 미사일을 쏘는 동안 주민들은 굶주린다 등의 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저지의 11세 여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아이가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펠리시아 로알보 멜렌데즈는 지난 2월 6일 뉴저지 마운트 홀리 학교 화장실 칸 안에서 의식 불명인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송치됐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벌링턴 카운티 경찰은 학교 CCTV를 확인해본 결과 펠리시아가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있었고 사망의 직접적인 외부 요인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사인을 자살로 판명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펠리시아는 불과 2주 전 아버지를 췌장암으로 잃었고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엘레나 로알보는 아이가 학교에 여러 차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며 이메일을 보냈었다.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당하고 있던 일이라며 학교가 학생들 사이에 학교 폭력을 방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망 일주일 전 펠리시아는 학교에 나와 내 친구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 당신들은 법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그녀의 어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세스 터너는 자신의 딸이 펠리시아와 친한 친구였으며
그녀가 누구보다 밝고 착한 아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펠리시아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학교 교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사과했습니다. 펠리시아의 어머니는 학교가 우리의 도와달라는 외침을 50번 정도는 무시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을까라며 학교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가해자 학생들은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망 사건은 14세 에이드리아나 올리비아 쿠시가 뉴저지 고등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고작 3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올해 뉴저지는 7,200건의 기록된 학교폭력 사례와 9,900건의 수사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볼리비아 농촌에서 외계인의 사체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UFO 역시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참고해 사체가 발견된 장소를 조사 중입니다. 김용선 기자가 전합니다. 이 사체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즈의 후아리나라는 1,600명가량의 인구수를 보유 중인 작은 마을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체는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 쭈그린 듯한 모습으로 하수구 근처 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사체가 매우 작은 크기였다며 그들을 고블린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한 주민은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소인들 같았다. 생긴 건 다르지만 크기는 비슷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사체가 발견되기 이틀 전 주민들은 수상한 초록색 불빛을 내뿜는 UFO가 고속 이동하는 것을 하늘에서 포착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UFO가 마을 근처에 착륙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들이 마을 거리를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그들이 찍은 외계인 사체의 영상과 초록색 UFO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견됐다던 외계인의 사체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촬영한 사체의 동영상을 제외한 외계인들이나 그들의 비행물체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UFO 전문가 후안 카를로스 알리아가는 지역 주민들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평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며 주민들에게 자문을 구해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정부는 이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 함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물며 당국은 사체가 사라진 상태에서 자세한 조사를 착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023년에 외계인이 지구를 찾아올 거라 말한 자칭 예언가들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말까지 사전 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빠르면 5월부터 재개합니다. 미국, 유럽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하면 최대 30일 동안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재무부는 미국 구조계획법에 할당된 자금 중 1억 달러를 뉴욕주에 배정해 저소득층 가정의 인터넷 비용을 지원합니다. 뉴욕 주정부는 총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광대역 고속 인터넷 설치 및 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자금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열악한 저소득층 거주 아파트와 주택가에 인프라를 설치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연방정부의 인터넷 비용 지원 혜택 지원 대상은 연방 빈곤선 2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만 3천 달러 이하인 경우 월 30달러의 인터넷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데스크탑이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구입할 때 최대 100달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총기 부상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세 미만 아동이 총기 사고로 응급실에 온 건수는 매주 평균 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 같은 이유로 응급실을 찾은 아동의 주간 평균치인 29건보다 40.3% 증가한 수치입니다. CDC는 코로나19 기간 가정 내 고립과 정신적 불안이 커진 상황이 총기 사고 증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가정 내에서 오래 머물면서 총기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부모의 관리는 소홀해진 문제 등이 아동의 사고 피해를 늘렸을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달 28일에도 인디애나주 라파이트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6개월 된 남자아이가 5살짜리 형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등 아동 총기 피해 사례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